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고요. 전체 수익률은 현재까지 22% 정도 되네요. 많은 주주님들이 슈레딩거를 분석해달라고 하셔서 공부용으로 10주 매수해봤고요. 니콜라는 지난주에 니콜라 편을 다루면서 공부용으로 한 주 매수했는데요. 52불에 매수했는데 38불로 되어 있네요. 제가 니콜라 편에서도 제 기준에서 니콜라는 매수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공부용으로 매수한 거지만 이렇게 투자 원칙에서 벗어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니콜라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잠 못 자죠. 이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 중에서 브라이언 님이 이런 문의를 주셨었어요. 제가 주주님들 댓글에 하나하나 답글은 못 달아도 다 읽고 있고요.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두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리튬 아메리카랑 피에몬테 리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회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6개 키워드 중에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키워드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전기자동차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죠. 배터리.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리튬이죠. 우리 주주님이 요청하신 두 회사와 연관지어서 재미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고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리튬 아메리카와 피아몬테 리튬 이 두 회사를 테슬라가 왜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건지 알아보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나 테라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도대체 리튬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S&P 500 편입 여부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났느냐에 따라서 S&P 500에 편입될지 말지 결정이 되죠. 관련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났을 텐데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업의 중장기 비즈니스 플랜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전이 마음에 들고 성공 확신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몇 년을 할 것인가, 내가 투자하는 동안 그 기업의 목표 기업 가치는 얼마로 볼 것인가, 이런 기준을 잡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주부의 개인적인 견해는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애플과 같이 1조 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00조가 좀 넘었죠. 최소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오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영상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2019년에 이미 배터리 관련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하이바이 시스템즈는 배터리 셀 제조 기술 보유 업체고 맥스웰 테크놀로지는 건식 전극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공부하다 보면 건식이냐 습식이냐 셀, 모듈, 팩 이런 용어도 나오고 최근에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설명글에 좀 더 참고하실 만한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요.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건 그래서 테슬라 전략이 뭐냐는 거죠. 테슬라가 맥스웰이나 하이바를 인수한 목적도 결국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나 단가 인하가 목적인 거죠.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나중에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이나 LG화학의 의존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테슬라가 다 해먹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도 다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3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연간 35기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25,000톤의 리튬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네바다 기가팩토리보다 28배 규모가 더 크다고 하는 테라팩토리에서는 연간 80만 톤의 리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80만 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20년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연간 30만 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라? 리튬이 부족하네? 전기차를 우리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만들 텐데 그럼 지금보다 리튬이 더 부족해질 거 아니야? 보시는 것처럼 리튬 사용량에서 전기차가 사용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겠죠. 근데 현재 리튬 생산 국가 순위를 보면 호주가 1위, 칠레가 2위고 3, 4위가 중국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미국이 순위에 없죠. 그래서 앨런 형님이 리튬도 직접 캐지 뭐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자체 리튬 광산을 보유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테슬라에 자체 리튬이 있다면 자체 배터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었거나 디자인한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리튬을 직접 생산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터리 원료 절감에서 주 원료 중 하나인 리튬 생산 원가의 안정화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2019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채굴 사업에 참여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리튬 같은 에너지 시장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로봇 택시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도 기존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게 하면서 다 먹겠다는 거고, 아무튼 앨런 형님은 욕심쟁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리튬 아메리카와 피에몬테 리튬 이 두 회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광산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광산을 보고 있다면 리튬 아메리카와 같은 북미 광산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잠재적인 리튬 주식시장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테슬라가 광산을 구매할 경우 북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케인이라는 아저씨 생각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광산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피에몬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두 회사가 일단 언급은 됐습니다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수한다라고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기사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된 정보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봤는데요. 테슬라는 호주와 남아메리카에서 사용하는 리튬의 대부분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국내, 미국이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야 하는 경제적, 환경적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운 좋게도 오리건, 네바다 근처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북쪽에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리튬밸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이 지역에는 거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리튬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네바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이 광산이 미국의 전체 리튬 수요량에 대해서 무려 2068년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2068년까지가 아니죠. 제가 해석 잘못한 거 아니죠. 아무튼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얘네들 주장이니까 이런 건 항상 의심을 하면서 봐야 합니다. 주주님들도 참고만 해주세요. 두 회사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리튬 아메리카고 빨간색이 피에몬테 리튬입니다. 인수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이 두 회사가 자꾸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 정황상 테슬라가 충분히 인수 내지 투자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주부 개인 뇌피셜입니다. 성격 급한 주주님들 섣불리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리튬에 대한 수요는 현재 연간 30만 톤 정도 필요한데 2030년에는 연간 20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리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건 확실한 거죠. 이 두 회사는 재무제표를 봐도 뭐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최근 몇 년은 매출도 없는 것 같고요. 회사 규모 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정도 자료만 보고 이 주식을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베팅이죠. 베팅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확률에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죠. 아무튼 앞으로 이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과 테슬라에게 리튬을 공급하게 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리튬 아메리카 사업계획서를 다 보진 않았지만 크게 이 두 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튬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했으니 한번 보시고요. 아르헨티나의 감펑이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리튬을 채굴하는 것과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리튬 채굴 프로젝트, 페커패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리튬 아메리카의 자회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리튬 네바다라는 자회사도 보이네요. 피에몬테 리튬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00% 소유한 피에몬테 리튬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둔 신흥 리튬 회사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시장에 리튬의 전략적 미국 공급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몇 년간 채굴할 수 있고 에비타가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 투자하면 34%의 수익률을 남겨준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는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들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자료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라이프만 봐도 2018년에는 13년이라고 했다가 2019년에는 갑자기 25년이라고 하고 또 2020년에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캐보니까 리튬이 아니네? Sorry, 리튬인 줄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두 회사의 기본적인 투자 지표까지 보겠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시가총액이 5억 1,300만 달러입니다. 1,200원 환율로 환산하면 6,100억 원 정도 되네요.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피에몬테 리튬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약 6조 원 정도 되네요. 리튬 아메리카보다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높죠. 나머지 투자 지표는 볼 게 없어요. 봐도 의미가 없고요. 테슬라가 앞으로 이 시장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는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 전략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 리튬과 같은 원료들, 그리고 로보택시와 같은 차량 공유,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스타링크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본인만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 먹겠다는 겁니다. 애플과 같이 본인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죠. 월가에서는 터무니없다, 너네 돈 있냐? 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딴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CFO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CEO가 저지르고 다니는 회사의 참모들은 참 힘들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CEO는 꿈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만 볼 줄 아는 숫자쟁이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위대한 CEO는 이런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똘끼가 있는 거죠. 하지만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범한 회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주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역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테슬라의 계획대로 되는지는 계속 점검해보면서 투자해야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 계획서는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핑크빛 미래입니다. 100% 신뢰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점과 배터리, 리튬 같은 원료의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점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팩트죠. 리튬 생산과 관련된 회사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볼 생각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적자라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S&P 500에 진입할 수 없겠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진입 조건이 직전 4분기 순이익 합산 금액이 이익이 나야 하고 바로 직전 분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야 합니다. 만약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S&P 500 진입에 실패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미주부는 가격을 보면서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계속 가주는 한 매도는 안 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주주님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